재투자율의 98%에 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손해보는 행동 안 한다는 부자라는 사람들이 GPL 채권과 같은 걸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 분들에게는 낯선 그런 재테크 방식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GPL 채권을 처음 딱 접하게 되면 굉장히 낯설고 GPL 채권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만큼 GPL 채권이라는 게 일반인 분들에게는 낯선, 잘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재테크 방식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책에도 자세히 적어놨는데 오늘은 요점만 정리해서 간단하게 한번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PL 채권 공급자들은 그러니까 대부법인이 되겠죠. 자기 자본뿐 아니라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때 보통 큰 손을 원하지 일반인 분들을 상대로 사업을 꾸려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만약에 공급자가 1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한 명에게 10억을 자금 조달하는 게 편할까요? 20명에게 5천만 원씩 자금 조달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같아도 한 명에게 10억 원 한 방에 자금 조달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편하고 간단하잖아요. 20명에게 하려면 그 얼마나 사업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상대적으로 큰 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아왔고 경험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PL 채권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있는 편이죠.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인 분들은 본인이나 또는 뭐 주변에서 이런 GPL 채권을 경험한 사례도 없고 잘 모르는 분야이다 보니 당연히 이해도가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GPL 채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큰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 시장은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그들을 또 이해시키는 이런 절차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사업적으로 메리트가 없는 시장으로 분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GPL 채권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금융권이 아닌 대부법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방식에서 오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데요.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꼭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아니어도 돈을 버는 방법은 부지기수죠. 근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들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만 알아보시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반대로 좀 부자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자기 주변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걸 접하는 인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존 금융권이 아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모르는 분야라면 꼼꼼하게 공부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사람은 자신이 안 해본 건 못하는 거다 라는 인식이 있고 좀 부자들은 자신이 안 해본 건 배워서 하면 된다 라는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상담하다 보면 좀 이런 게 느껴지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GPL 채권 이야기할 때 대부업 그러면 색안경이 끼워지잖아요. 당연한 거죠. 색안경을 끼고 알아보는 것조차 불쾌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야 이거 대부업이었어요?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마치 약간 이상한 거에 홀린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인식이 그렇고 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업이 대부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면서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죠. 반대로 좀 상대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업의 인식 따위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 대부업만 아니면 됩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깡패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고 자신에게 안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조가 확실하냐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따져 묻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대부업이라는 인식을 접어두고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꽤나 많이 듣게 되는데 이 GPL 채권이 이렇게 좋은 거면 은행에서는 왜 안 하냐.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진정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공격적인 어디 한번 나를 설득해봐. 네가 말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을걸? 좋은 거면 증권사는 은행이 왜 안 하겠어? 그 사람들은 뭐 바보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행은 이미 GPL 채권과 같은 구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대마진인 거죠.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돈을 버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보 없이도 예금을 맡기게 되죠. 예금을 맡긴다는 거는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아직도 이 예금 가입하는 걸 어떤 상품 가입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품으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은행은.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상품이 예금인 것 뿐인 거죠.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잖아요. 왜 줄까요? 빌려주니까 고마워서 이자 주는 겁니다. 이윤 추구를 1순위로 하는 은행이라는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이자를 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줬으니 내가 버는 돈보다는 조금 작게 그 상응하는 대가를 이자로 지급을 하는 게 예대 마진의 구조인 거죠. 지필채권도 대부업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단 대부업에서 저 같은 오영일이라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돈을 안 맡기시겠죠. 저를 뭘 믿고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럼 대부업은 어떻게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갈까요? 바로 담보, 질권이라는 담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필채권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신뢰가 필요 없는 그런 투자 방식이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담보가 있기 때문인 거지. 질권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저당권보다 더 센 게 질권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고 한 명은 아주 안 친한 이름도 잘 모르는 동창입니다. 졸업하고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1억을 빌려달래요. 우리는 한 명에게 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빌려주시겠습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분은 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나 못 믿어? 내가 당신 아버지랑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이렇게 친분을 내비치시고, 근데 동창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담보만 턱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못 갚으면 이거 처분해가지고 너 자금 회수해, 한마디만 하고 딱 끝납니다. 한 명은 친분을 과시하고 신뢰를 강조하고 한 명은 담보만 딱 주고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필요한 이유는 내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못 돌려받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신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내가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라는 신뢰가 있죠. 그러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돈을 맡기는 거고, 신뢰가 없으면 안 맡기겠죠.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올해 막 문제가 됐을 때 신뢰가 떨어지니까 돈을 안 맡기는 것 뿐만 아니라 있던 것도 막 빼갔었잖아요. 그런 거죠. 대부업은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은행처럼 예금자보도 안 되잖아요. 신뢰가 필요 없는 질권이라는 담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받아야 할 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경매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이로 인해서 담보물을 처분하고 돈으로 돌려받는다라는 거죠. 즉 은행은 신뢰를 통해 돈을 빌리고 장사를 하는 것이고, 대부업은 담보를 통해서 돈을 빌리고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은행은 사실상 지필 채권과 같은 걸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구조인 거예요. 오히려 은행이 더 좋죠. 담보 설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신용으로 다 빌리는 꼴이 되는 거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필 채권 수요자 시장과 공급자 시장을 보면은, 수요자 시장에서는 부자분들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지필 채권을 상대적으로 좋아하고 잘 활용하지만, 일반인 분들은 지필 채권을 경험하거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지필 채권 공급자 시장에서는 부자분들한테만 마케팅을 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필 채권 공급을 아예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다가 제가 이제 5년 전에 2018년도 19년도 이때 인지한 바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이거 사업성이 있는데 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GPL 채권은 분명히 매력 있는 투자인데 모르거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매력 있는 투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돈 많다는, 손해보는 행동 안 한다는 부자라는 사람들이 GPL 채권을 건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매력 있는 투자인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수요자 시장도 없지만 공급자도 없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도 없고 팔려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GPL 채권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드리면 나도 그러면 잘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인터넷이 그랬고 스마트폰이 그랬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의 공통점은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좋아했고요. 여러분이 그 인터넷을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터넷 나 필요하니까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단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인터넷이라는 걸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 만들어서 줬고 사용해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쓰는 거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티브 잡스한테 스마트폰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판 거예요. 사용해보니까 좋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도 공급자도 없었지만 공급자가 먼저 만들어서 팔았고 그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 계속해서 사용자가 많아지고 수요자 시장도 커지고 수요자 시장이 많아지니까 공급자 시장도 커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GPL 채권은 사실 아무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행생과 함께하는 고객분들이 지금 수백 분이 계시는데 정말 단 한 분도 GPL 채권 만들어서 저한테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신 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두 분 사용해 보셨고 그게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재테크 방식이 된 거죠. 지금 저희 행생에서 GPL 채권 재투자율을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98%에 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저도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이게 매력 있는 재테크 방식은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아이템으로 해서 사업을 펼쳐나간 건 맞는데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냥 남는 돈 있으면 좀 GPL 채권에 좀 넣어두는 예금 대신 활용하는 정도로 활용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데 있는 돈도 이제 만기되거나 이렇게 현금화가 되면은 GPL 채권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물론 이제 은퇴자분들이 대부분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이자 받을 때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불려나가야 될 때죠. GPL 채권 젊은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따박따박 돈 나오는 거에 맞들이시면은 크게 형성을 할 수 없습니다. GPL의 가장 아쉬운 점이 크게 불리는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현금 흐름만 들어오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은퇴하시고 나서 현금 흐름이 좀 없어지시잖아요. 그러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GPL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질권이라는 것, 근저당권 이런 것들의 파워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잘 아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GPL 채권을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센의 신뢰도가 다행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설명상의 법적인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내심 찜찜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업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GPL 채권이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내가 뭐 놓치는 거 없나 라는 그 염려와 그래도 뭐 대부업인데 좀 뭔가 이런 찜찜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데까지 보통은 보니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저희를 지켜보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5년 동안 보시다가 진짜 최근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셔서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만약에 이게 이상한 거고 운영이 미숙하다면 5년이나 이게 지속될 수가 없고 아직도 잘 되고 있고 직원들도 점점 착착 늘어나는 것 같고 뭔가 진짜 있는 거 아닐까? 그럼 뭔가 진짜 괜찮은 거 아닐까라고 해서 와보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굉장히 칭찬받는 기분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시간이 우리 편이다라는 말을 절실히 느끼는 중이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한 회사에서는 은퇴하면 행센으로 오는 게 그냥 기본 코스가 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GPL 채권은 앞으로도 사실 인식이 좋아지긴 쉽진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대부업이고 그 인식이 어떻게 쉽게 좋아지겠습니까? 미디어에서는 계속 대부업이라는 거에서 좀 뭔가 자극적인 소재들을 다룰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게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진입장벽인 겁니다. 아무나 이 시장에 못 들어와요. 경쟁자가 쉽게 생기진 않을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생에서 하는 GPL 채권의 인식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정확히 알고 그걸 착실히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인식은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해야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 거고요. 뭐 특별히 뭔가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간이 가면 우리의 인식은 좋아지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희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만 성장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저희의 성장을 바탕으로 또 여러분에게 새롭게 또 뭔가 참신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제2의 정말 GPL 채권 같은 파격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성원해 주시는 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GPL 채권을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가 하고요. 이미 이 시장에서 저희는 나름 큰 손이 되다 보니까 물건 확보가 용이한 점이 있는데 이는 여러분께서 정말 함께 해주신 게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GPL 채권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유는 본인 또는 주변에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저희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GPL 채권을 안 하는 이유는 그들 입장에서는 담보 제공도 필요 없는 신뢰를 통한 예금으로 돈을 빌려서 장사하기 때문이다. GPL 채권은 재테크의 스마트폰만큼은 획기적인 재테크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만들어서 공급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나 행센은 이미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벌써 그게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수요자가 구축이 되어 있다. 행세는 GPL 채권은 점점 더 신뢰를 얻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가 밝은 부분 참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성장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과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